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요, KB 국민은행 이제 필기의 합격자 발표를 보시고 이제 1차 면접 어떻게 할까라고 이제 알아보시는 전국에 있는 뭐 우리 은준생 여러분, 또 금융권 취준생 여러분들일 거예요. 오늘은요, 원래는 저희 학원 이제 뭐 프로그램 소개나 이런 거 위주로 하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생각보다 영상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고 영상을 보고서 조금 도움이 됐다라는 친구들도 많고, 아니면 또 수업에 이렇게 딱 왔는데 너무 어떤 준비 없이, 아니면 수업에 왔다가 좀 충격을 먹는, 충격을 먹었다는 게 이제 좋은 쪽으로 나는 이런 거 준비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요, 아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군요 라고 약간 깨달음을 얻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수업을 안 들으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친구들도 결국에는 이제 은행에 들어가는 저의 후배님들이기도 하니까, 또 많은 은준생 여러분 얼마나 이제 마음 졸이고 고생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제 뭔가 면접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찍을 영상은요, 국민은행 이제 1차 면접 합격 전략입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면접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합격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좋은 거죠, 좋은 거. 우선은 이제 작년 최근에 있었던 면접을 기준으로 조금 정보를 더 많이 드릴 거고요. 각 면접 유형마다 좀 어떻게 해야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가볍게나마 좀 짧은 시간이나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저희 학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런 것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나중에 소개를 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끝장 취업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김인혜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제 KB 국민은행 공채 출신이고요. 하나은행에서 인사부에서도 일했었고, 여러 그 금융권에서 계속 근무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세무사로서 그래서 토마토패스에서 AFPK라든지 CFP라든지 이런 금융 자격증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지패스에서 투문사, 신문사 이런 강의도 하고 있고, 그 면접 강의, 금융권 특히나 은행 전무를 하는 면접 강의에 지금 한 13년, 14년 정도 됐나요? 면접을 계속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원에 또 저뿐만 아니라 미스터 뱅 선생님이라든지 그 강선 선생님이라든지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있어서 특히나 금융권, 은행이 아니라 금융권 전반은 해도 되겠네요. 금융권 특히나 은행에 있어서는 저희 학원이 거의 최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수강생들이 가장 많고요, 합격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워낙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 시즌에만 해도 저희는 100명 이상씩 이제 합격하고 있고, 많은 은행원들이 탄생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로 할 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은행 1차 면접은요, 특이하게 합숙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합숙 면접 아시죠? 근데 합숙 면접을 할 적에요, 과거에는 이랬어요. 과거에는 제가 은행에 입행했을 때만 해도 거의 모든 은행이 합숙 면접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많이 없어졌고요. 그러다가 기업은행이 최근까지 합숙 면접을 유지하고 있었고, 국민은행이 한 24년 하반기 정도부터 합숙 면접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합숙 면접을 하는 목표는요, 조금 다양한 시간을 조금 길게 주고, 하루 1일차 이렇게 모습을 주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다, 이게 이제 합숙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1차 면접 그냥 잠깐 불러서 인성 면접하고, 최종 면접, 임원 면접 잠깐 불러서 인성 면접하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사람은 뽑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합숙 면접을 하고 막 토론도 시켜보고 세일즈도 시켜보고 막 여러 가지를 해보는 이유는 정말 우리 요즘 시대는 그러면 안 되잖아, 조금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줄게, 너 매력을 뽐내봐 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을 갖지는 마시고요. 국민은행 합숙 면접은 그래도 조금 수월한 편이에요. 너무 빡빡하거나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은행들, 최근에 있었던 기업은행 합숙 면접이라든지, 아니면은 과거에 다른 은행들 합숙 면접 같은 경우에 보통 항상 이런 게 있었어요. 조금 너무 나쁜데요, 이튿날 아침에 뭔가 PT 발표를, 조별 과제 발표를 항상 넣어놓습니다. 모든 은행이 그랬어요. 그러면 어때요? 첫날 밤에도 잘 수가 없습니다. 모여갖고 뭔가 토의하고요, 밤새 뭔가를 해내야 됩니다. 해내고 그 다음날 이렇게 아침에 발표하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국민은행은 그렇지 않아요. 1일차에 거의 다 끝나고요, 작년하고 같다면 1일차에 거의 다 끝나고 이튿날에는 팀빌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조금 이제 체육 프로그램이라든지 퀴즈를 푼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조금 부담 없이 마무리를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해요. 그렇게 보면 조금 배려일 수도 있어요. 합숙 면접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요. 연수원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시설 사용료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들을 이제 모시기 위해서는 시설도 당연히 잘 꾸며야 되지만 식사도 드려야 되고, 그런 거 말고도 이제 면접관 분들을 모셔야 되잖아요. 면접관이라고 하면은 인사부에서 실제로 그냥 면접관을 항상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분이 아니라 외부 면접관이 오시기도 하고요. 실무자, 일선 실무자 중에 차장님급 이상 분들이 이렇게 하루 오셔갖고 면접을 봐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은요 업무를 못하고 오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연봉은 막 억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모셔다가 하면서도 뭔가 그래도 저희는 좋은 사람 뽑겠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서 우리가 면접을 하고 채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기회다. 나는 조금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1박 2일 동안 내 모습을 잘 보여드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잔소리 그만하고 이제 시작해 볼게요.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면접에 오셔갖고 까먹으시는 게 있는데 우리의 목표가 뭘까요? 우리의 목표. 우리의 제일 목표. 뭐 통일 이런 거 말고 너무 틀 같았나요? 네네 한번 해볼게요. 우리 목표 일단 보면요 합격이죠. 합격. 당연해요. 면접에 가시면 당연히 합격하고 싶겠죠. 당연히 합격해서 이번에 이제 입행하고 싶겠죠. 근데 합격인데요 이게 그냥 합격이 아니에요. 어떤 합격이어야 돼요? 반드시 이번 상반기에 최종이 합격돼야 돼요. 지금 처음 이제 취준을 하시고 이번 상반기 처음 이제 해보시는 분들은 필기 합격 소식을 들었을 적에 너무 기분이 좀 좋았을 거예요. 그래도 좋았을 거예요. 이제 면접 가네? 그리고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어떡하지? 뭐 이랬을 거예요. 근데요 1차 면접 합격 발표가 나면요 내가 만약 합격자의 이름이 있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좋았겠죠. 이번에도 필기 발표도 좋았는데 1차 합격 발표도 너무 좋거든요. 합격자가 되면. 근데 최종 합격이 됐잖아요. 진짜 막 약간 눈물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사부에서 전화가 오고 우리 집에 이제 그 꽃 배달과 함께 이제 뭐 행장님이 이렇게 쓴 막 메시지 있어요. 물론 이제 행장님은 끝에 이름만 씁니다. 나머지 그 본문은 이제 컴퓨터로 출력이 돼 있고 마침내 행장 뭐 이쯤에 이환주 행장님인가요? 그래서 이환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가 직접 쓴 그게 도착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좋아하고요. 약간 눈물도 나고 그 부모님이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은행마다 조금 다른데 뭐 최근에 이제 다른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올리브영 상품권이라든지 외식 상품권 이런 가족들이랑 쓰라고 이런 거 주신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왔을 때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좋은데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죠. 좋은데 그게 뭐 이번 상반기가 아니라 이번 상반기는 뭐 그냥 참여만 하는 거지 뭐 한번 올림픽으로 내봤어 라고 하면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반기여도 안 돼요. 내년 상반기가 돼도 안 됩니다. 이번에 합격을 하셔야 돼요. 이 6개월 일찍, 1년 일찍이요 굉장히 많은 걸 줄입니다. 가끔 이제 저희 면접반에 오시는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들 있어요.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러고 그냥 좀 참가 정신으로 별로 준비를 안 하고 서류를 냈는데 필기를 가게 됐고 필기에 합격하게 돼서 면접을 좀 가게 됐고 좋긴 좋은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몰라서 왔어요 라는 친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의 특징은 조금 이제 당연히 열심히는 하는데 그렇게 이번에 막 진짜 죽어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으셨어요. 근데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6개월 일찍, 1년 일찍이요 여러분의 그 인생을 바꿔요. 예를 들어서 처음 들어가면 초봉이 얼마 정도죠? 뭐 6천 정도는 될 텐데 은행이면 어떤 은행이든지 한 6천 정도는 적어도 될 텐데 은행마다 조금씩 달라요. 6개월이면 뭐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 이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연봉을 아니면 1년이면 6천만 원 연봉을 뭐 당긴다 6천만 원 정도 아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 젊을 때 일찍 합격을 한 거잖아요. 1년 일찍. 그러면은 내가 그 하고 싶은 그 대기업에 취직했어 은행원이 됐어 라고 했을 때 그 주변의 시선을 받으면서 내가 1년 일찍 사회에 나가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걸 1년 먼저 할 수 있는 이게 굉장히 큽니다. 일단 시간과 아니면 뭐 정신적인 거, 멘탈적인 거 이런 것도 뭐 굉장히 스트레스 안 받고 이런 것도 좋지만 경제적인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있겠죠. 근데 그런 거보다 내가 1년 먼저 꿈을 이루는 그게 굉장히 크다고요. 그래서 나는 그 다음 걸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냥 재산을 모으고 내 재테크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취준생 때는 내가 못했는데 어떤 취미 생활이 있어. 아니면은 내가 뭐 자동차를 사고 뭔가를 해. 그런 것들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크다. 근데 경제적으로는요 그 연봉 6천만 원이 아니에요. 1년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만약 정년까지 한다고 했을 적에 가장 최전성기에 있을 때가 1년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뭐 연봉이 1억이다 2억이다 라고 하면은 그 1억 2억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6천만 원이 그냥 세이브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이번에 면접에 가게 되셨으면 어떻게든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최선을 다하셔갖고 이번 면접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요번에 꼭 합격하자 이렇게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맞죠? 요거 항상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럼 지금 제일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뭔지 요거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넘어가 볼게요. 빠른 합격을 위해서요 지금 이제 준비해야 될 부분 이런 거 있어요. 한번 볼게요. 여기 뭐 형광펜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걸 한번 해보죠. 일단
여기도 말씀드릴 텐데 빠른 합격, 이번에 합격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빠른 합격을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남은 면접 시간이 얼마 안 되거든요. 오늘 발표해요.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오늘 뭐 오후나 저녁 때 발표가 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빠르면은 다음 주부터 면접이 잡힐 거고요. 혹시 다 다음 주부터 면접이 잡히나? 라고 하면 사실 신한은행이랑 겹쳐갖고 조금 곤란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인생이 좀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다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아닐까. 그 유력한 확률로 유력한 건 다음 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그렇게 짧게 보면은 며칠, 길게 보면 한 1주, 2주 정도 시간이 남았을 텐데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 희소한 시간 속에서 뭘 해야 되나 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저희 학원 광고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뒤에서 광고도 할 거예요. 광고 당연히 할 건데 지금은 여러분한테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니까 꼭 명심하시고 요거 위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 지식이나 내용 채우는 공부는 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서류를 통과하고요, 필기시험을 통과한 훌륭한 이제 은행 지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 와서는요, 지식이나 어떤 내용적인 걸 측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BI 면접, 우리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심층 면접, 인성 면접에서요, 뭐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경제 상황, 뭐 부동산 경제 상황에 대해서 아니면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라. 아니면 환율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물어볼 수 있거든요. 지금 당황하셨잖아요. 근데 대답을 그렇게 잘 못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진짜 막 환율 전문가야, 아니면 부동산 금융 전문가야처럼 막 진짜 막 수려하게 서울대 박사야, 막 부동산 박사야, 그래서 막 설명했어요. 그 사람을 꼭 뽑을까요? 당연히 대답을 잘하면 좋은데요. 지식이 누가 많은가를 뽑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요, 뭐 예를 들어서 관련된 학과의 뭐 박사님이 뽑히겠죠. 나이가 많으시더라도. 그런 사람 뽑지 않습니다. 물론 뽑을 수도 있어요. 뽑을 수도 있는데 대답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지식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식 측정은요, 이미 이 이전 단계 필기시험에서 이미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서류 단계에서 이미 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본질에 치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첫 번째, 여기 다 써 있는 게요,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일단 하지 말자. 이런 선생님이 다 있죠. 원래는 이런 거 하세요. 저만 따라오세요. 이거 수업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거 말고 항상 안타까워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하면 안 되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하면 안 되는 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이렇게 써놨어요. 첫 번째 볼게요. 지식만 채우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첫 번째, 경제에 관한 거 한번 볼게요. 금리, 환율, 부동산 이런 경제에 관한 공부 하는 거 당연히 좋죠. 금융권 우리 갈 사람들이잖아요. 좋은데 지금 할 건 아니라고요. 면접 때 물어볼 수 있어요. 물어봤는데 만약에 저라고 할게요. 그럼 김인혜 씨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요, 지금 일주일 동안 공부한 김인혜가 대답할 게 아니고요, 그 과거 우리가 이제 상반기 취준을 하고 뭐 1년 이상 취준을 하고 했던 친구들 많을 텐데, 이렇게 평상시에 경제신문 읽고 경제 스크랩하고 막 이렇게 뭐 뉴스 보고 이슈 보고 저희 또 단톡방도 있죠. 그래서 맨날 기사 선생님이 올려주시잖아요. 그런 걸 보고서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필기시험을 통과한 훌륭한 인재이기 때문에 그 어제의 김인혜, 지난주의 김인혜, 그리고 6월 상반기를 준비한 김인혜가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 면접날 지금 일주일 동안 채운 여러분이 할 게 아니라고요. 과거에 내가 할 거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 써놨죠. 경제 박사님을 뽑는 채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 말자고요. 우리는 이제 면접을 준비하고 은행에 핏이 맞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거를 준비하되 뭐 예를 들어 쉬는 시간 같을 때 이렇게 그냥 경제 같은 거 평상시 보던 대로 한번 찾아보는 건 괜찮아요. 아니면 내가 뭔가 문제를 봤는데 내가 모르는 거 물어봤어. 그러면 환율 같은 거 뭐 찾아볼 수도 있고, 이번에 미국 연준 의장이 바뀌었대. 미국 연준? 이렇게 뭐 찾아보고, 기준금리가 어떻게 됐지? 한번 찾아보고, 그 정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하루 종일 이제 금리 공부하고 환율 공부하고 부동산 공부하고 이런 거 공부하지 말자고요. 지금 막 황정빈 누나 책을 펴갖고 막 공부하고 그러지 말자고요. 네. 두 번째, 이거 역시 지식 채우는 거예요. 금융. 국민은행에 있는 모든 금융상품 조사. 요거 진짜 그런 친구들이 좀 있는데요. 요거는 왜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하냐면요. 저희가 이제 세일즈 면접이 있습니다. 세일즈 면접.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뭐 카드 상품이 나오기도 하고요. 뭐 적금 상품, 뭐 예금 상품. 그다음에 조금 어렵게는 대출 상품이라든지 뭐 펀드, 아니면은 뭐 신탁이라든지 최근에 그런 상품들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나 세일즈 있으니까 국민은행에 있는 상품 공부해가야지. 내가 누구보다 더 잘 공부해가야지. 또 인성면접에서 이런 거 물어봐요. 우리 국민은행 금융상품 중에 아는 상품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나 국민은행에 있는 모든 상품 공부해가야지. 막 이렇게 상품 한 장 꼽아갖고요. 이거는 막 대출도 막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펀드도 막 여러 가지, 막 박사님이 돼요. 이런 사람 뽑지 않습니다. 만약에 물어볼 수 있죠. 물어볼 수 있고 대답 잘하면 좋은데요. 그런 걸 물어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무슨 어떤 적금 상품이 있는데 이거 우대금리가 몇 프로예요? 라고 했을 때 막 나 진짜 100가지 200가지 공부했단 말이에요. 손 들고서 그거 우대금리 1월 시작에 0.9%, 1월 시작에 0.9% 해갖고 쭉쭉쭉 해갖고 최대 2.9%까지 줍니다.
라고 하면은 만약에 정답이에요. 그런 사람 안 뽑을 것 같아요. 그거는 약간 AI고 로봇이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외울 게 아니고요. 찾아서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일즈 공부를 같이 저희 수업 시간에 할 텐데, 세일즈는 실시간으로 내가 여기서 자료를 뽑아서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물론 몇 개의 대표적인 상품을 그냥 눈에 한번 보고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외우거나 시간 내서 공부하거나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방식입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많으면 해도 되겠죠. 근데 저희는 지금 시간이 없다고요. 며칠, 뭐 일주일, 진짜 많으면 2주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몰입하지 말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 있죠. 만약에 금융권 현직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L0셨는데 뭐 L1에 뭐 지원하신다든지 뭐 그런 분들은 잘 없겠지만, 뭐 이금융권이었는데 국민은행이 지원하신다든지 다른 은행이었는데 국민은행이 지원하신다든지 이런 경우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금융상품을 누가 잘 아나 이런 걸 물어본다면 그런 분들이 당연히 채용이 되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뽑히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뽑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식을 측정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분들 당연히 열심히 노력하시면 더 시너지가 나고 당연히 더 좋은 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누가 단순히 금융상품에 대해서 잘 아나 이거를 뽑는 시험이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 그런 사람을 뽑는다고 하면은 누가 제일 잘하겠어요? 국민은행에서 계약직을 하면서 창구에서 이제 상품들을 잘 많이 보신 분들이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유리하지 않다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식만 채우기, 계속 이제 지식 채우기 하지 말라는 거죠. 회사 관련 이런 거 있어요. 이거 너무 이제 가슴이 아픕니다. 진짜 숨이 턱 막혀요. 국민은행 이제 재무제표 조사라든지 막 시중은행과 막 비교한다든지, 당연히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내가 가고 싶은 국민은행인데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 자체는 좋아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할 게 아니라고요. 요거는요, 그냥 평상시에 아니면은 뭐 6개월 전에 뭐 1년 전에 내가 취업을 준비하면서 이 은행 어떤지 알아봐야지 라고 하고서 한번 꼼꼼히 살펴를 한번 보고 재무제표도 물론 보기가 어렵지만 볼 수 있다면 다트에 들어가셔서라든지 공시자료 들어가셔서 한번 보고 그렇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은행과 비교도 해볼 수 있죠. 근데 이게 딱 뭔가 뭐 문제 풀듯이 이렇게 표로 만들어갖고 국민은행은 이런데 신한은행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잘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들고 효율도 낮아요. 이거는 평상시에 그냥 내가 내 수준에서 고민해보면 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막 강의를 듣는다든지 이게 시간을 써서 내가 막 진짜 전략적으로 분석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차라리 AI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같이 그냥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국민은행 관련된 뭐 KB, 금융그룹 이런 거 주가가 얼마인지 뭐 이런 정도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막 심각하게 몇 날 며칠 아니면은 막 비용을 지불하고서 몇 시간짜리 강의를 듣고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재무제표 봤어요? 라고 물어볼 수는 있죠. 그러면 그냥 봤으면 봤다, 못 봤으면 못 봤다. 그리고 봤었을 때 인상 깊은 거 사실 봐도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봐도 잘 모르니까요. 세무사인데 제가 봐도 그냥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 수준에서 말할 수 있는 거 말하면 돼요. 그 말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중요한 거지 이걸 알고 있냐 모르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걸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를 뽑는다면 이런 사람 뽑을 것 같아요. 회계사 출신의 이제 재무제표를 잘 보시는 분인데 이번에 국민은행 지원했어. 근데 은행에 관심이 아무것도 없어도 재무제표는 기가 막히게 보겠죠. 그래서 막 국민은 감사한 적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회계법인에 가서 그러면은 재무제표 기가 막히게 보겠죠. 그 사람 뽑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회계사지 은행원이 먼저 돼야 돼요. 은행원에 먼저 핏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회계사님이다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재무제표를 보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그거를 뽑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지식 채우는 건 아니죠. 말 잘하는 사람이 되기, 면접이라고 하다 보니까 말을 잘해야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한테는 조금 말을 잘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소리가 뭐 너무 작다, 아니면은 내가 원래 발표 같은 걸 너무 안 해봤다 라는 분들은 조금 말에 대해서 연습을 하셔야죠. 근데 우리가 여기다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건 약간 화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언변에 대해서 너무 연구를 하고 그 시간을 채우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 학원에서 면접 수업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말을 뭐 예를 들어서 유재석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거를 연습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은행원처럼 말하는 걸 연습하지 무조건 말을 잘하는 달평가가 되는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만약에 그런 사람을 뽑는 거였으면 뭐 스피치 학원이라든지 웅변학원 이런 데 가셨겠죠. 아나운서 학원. 그런 데는 약간 말 발성이라든지 목소리가 어떻습니다, 아니면 말 어떻게 합니다 이런 거를 연습하겠죠. 막 이렇게 연필 물고 막 연습하시고 딕션 같은 거 또박또박 이렇게 연습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당연히 또박또박 말하면 좋은데 자기가 가진 거에서 더 은행원 같이 표현하고 태도를 갖는 방법을 연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유재석을 뽑지 않습니다. 말을 잘하면 좋긴 좋은데 무조건 그 국민 MC가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은행원은요 차분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의외로 MBTI에 뭐 이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리더가 아니라 팔로워도 필요하고요. 은행에서도 차분하게 설명하실 거 다 하시면서 설득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많이 채용됩니다. 물론 이제 활발하시고 말씀 잘하시고 리더의 역량이 있으신 분, 그런 분들도 좋고요. 그래서 은행원들은 활발한 사람도 있고 차분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이가 아니다, 나 아인데요, 괜찮을까요? 라는 분들이 있으신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별표 하나 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여기다가 이제 넣었는데, 가장 나쁜 이제 스터디 방법, 가장 나쁜 이제 취업 준비 방법, 가장 나쁜 이제 면접 준비 방법인데, 이렇게 많이 하세요. 한번 볼게요. 지난번 기출에서, 그러니까 지난번 면접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16년 상반기 지금 면접이니까 2025년 하반기 때 어떤 질문들이 나왔었대? 라는 거 먼저 조사를 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만들어요.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달달달 외워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면접 스터디 가죠. 면접 스터디 가서 서로 이제 그거 질문해요. 그러고서 막 압박을 합니다. 압박까지 하면 이제 의가상합니다. 압박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면접에 가잖아요. 이거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최악의 연습 방법입니다.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만약에 지난번에 어떤 걸 물어봤었대 라는 거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나라면 어떻게 대답을 해볼까 생각해보는 건 너무 좋아요. 근데 이렇게 스크립트를 만들고 외우고, 이거는 정말 큰일 날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할 게 너무 많아서 면접 유형별로 이제 다 조금 어드바이스를 드리려고 해서 빨리 넘어갈 텐데,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수업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면접은 소개팅 같은 겁니다. 면접관은 긴장을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 입행 후에 어떤 직무를 하고 싶으세요? 라고 말씀을 물어볼 수 있겠죠.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진짜 얘가 PB를 하고 싶다고 해서 국민은행은 PB가 지금 필요하니까 100점, 기업금융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기업금융은 지금 인력이 많아, 빵점, 이렇게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답변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답변하는 여러분들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와서 무슨 일을 할래? 라는 것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뭐 하고 싶냐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만약에 PB 하고 싶다고 해도 PB 안 시켜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적성이라든지 또 그 인력 운용에 따라서 그 자리가 있는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 은행에 들어와서 다시 인력풀에 등록을 하시고 그런 검증을 받으셔서 내가 지원을 해서 이제 그 어떤 직무에 맞는 거죠. 근데 내가 PB를 하고 싶다고 해서 PB를 시켜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고 내 관심 있고 내 성격이라든지 내 역량에 맞는 거, 이런 걸 선택해서 말씀을 하시면 돼요.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태도고 어떤 가치관이 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들어왔을 적에 얘가 은행원으로서 KB 국민은행의 한 구성원으로서 잘할 수 있는지, 고객들은 이 친구를 보고서 거래를 잘 할 수 있을지, 신뢰를 하고 거래할 수 있을지, 요거를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 질문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 스크립트를 외워서 준비를 하잖아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팅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소개팅으로 치자면 이런 겁니다. 소개팅 해보셨죠, 여러분들? 소개팅 저도 이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행복한 아내를 만나서 아이랑 함께 살고 있습니다. 소개팅 이런 거죠. 누구 씨는 A 씨는 주말에 뭐 하세요? 라고 했을 적에 저는 주말에 조금 집돌이여서 집에 있는 편이에요. 넷플릭스 같은 거 많이 봐요. 라고 말을 하겠죠. 그러면은 상대방이 저도 넷플릭스 보는 거 좋아하는데 혹시 요즘에 재밌게 보신 거 있으세요? 라고 하면은 또 상대방, 제가 저 요즘에 조금 지나긴 했는데 흑백요리사 2 진짜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별로 기대 안 했었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어떤 셰프 있었는데 너무 재밌고 음식도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상대방이 맞아요, 저도 그거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때 막 그거 혹시 그거 보셨어요? 그 셰프 나와서 그거 만들었어요. 장난 아니었죠. 그거 보니까 막 진짜 밤인데 너무 배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짜파게티 만들어 먹었어요. 이런 거 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티키타카가 돼야 된다고요. 티키타카가 되고 면접관이 물어보면 대답하고, 왜냐면 면접관이 궁금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거니까 대답하고, 또 면접관이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또 대답하고, 이렇게 티키타카가 돼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해가서 만약에 대답을 한다 라고 하면은, 일단 만약에 내가 열심히 준비했어, 스크립트 외웠어, 그 질문을 많이 물어본다, 그러면 일단 큰일 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소개팅으로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죠. 그 면접관님이 만약에 누구누구 씨는 주말에 뭐 하십니까? 아니면 취미가 어떻게 되십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적에 어떤 걸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외웠다 라고 하면
지금부터 제 취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말에 집에 있는 걸 좋아해서 집돌이입니다. 최근에는 저는 넷플릭스 보는 걸 좋아하는데 집에 있을 적에 주로 넷플릭스 볼 적에 어떤 카테고리의 컨텐츠를 주로 봅니다. 최근에 봤던 제일 재밌는 거는 뭐 흑백요리사 시즌2였고 시즌2 몇 화쯤에 어떤 셰프가 나오면서 어떤 음악이 나올 때 어떤 음식이 등장하는데 그때 굉장히 감명받았습니다. 실제로 그 어떤 음식이 어떤 빛깔이 돌아왔었고 그 관객들이 굉장히 환호를 했고 실제로도 지금 이 음식이 굉장히 유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소개팅 나가서 이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누구시는 취미가 뭐예요? 라고 했는데 지금 로봇처럼 이렇게 거의 토해내다시피 했잖아요. 이러면 어때요? 저 사람 그 사이코 T구나. 그러니까 F가 아니구나. 지금 약간 학습된 로봇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외운 거를 물어봤다. 그러면 진짜 큰일이라고요. 이렇게 토해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혹시 막 열심히 외웠는데 그 밖에 걸 물어봤다. 그러면은 이제 또 큰일이 나겠죠. 어떡하지? 나 이것만 배웠는데 나 준비하지 않은 걸 물어봤네? 라고 해서 망했다. 이런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절대로 질문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좋은데요. 이거를 외우시거나 스크립트를 만들거나 이런 거는 너무너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셔야 되는 게 어떤 질문들이 나왔을 적에 어떤 답변을 할까? 키워드 중심으로 꺼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런 걸 하자. 그래서 이거 절대 하지 말자. 이거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좀 시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연습 방법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키워드, 내 경험 같은 거 정리하시고요. 대답할 적에 어떤 걸 꺼내서 어떤 얘기를 해야지 라는 그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그 정해진 것보다 안 정해진 걸 물어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면접에서 어떤 질문을 했다더라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답변해야지. 그리고 실제로 답변할 적에도 이 내용보다는 내가 답변하는 모습, 어떤 목소리로, 어떤 자신감을 갖고, 어떤 표정으로, 얼만큼 아이 컨택을 잘 하면서, 얼만큼 리액션을 잘 하면서 말하는지, 요거를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넘어가 볼게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수업 시간에 오면은 더 자세히 연습을 하고, 말씀도 당연히 드리고요. 연습도 실제로 할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이제, 조금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제가 이제 가끔 검색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는 이런 수업을 한 지 한 13년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13년, 14년 전에 저는 저희 학원에 있는 미스터 뱅 선생님, 워낙 유명하시죠? 류수환 선생님 수업을 듣고서 이제 입행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같이 강의를 하고 같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또 젊은 강사님들,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또 다른 학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지? 라고 가끔 강의 같은 걸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참고를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좋은 게 있으면 당연히 저도 여러분들한테 더 노력해서 알려드리려고. 근데 의외로 이런 이론들, 지식들에 좀 집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이 뭐 당연히 최고인데 다른 학원은 뭐 다 훌륭하시고 열심히 하신 분들이. 근데 혹시나 이런 식으로 지식이나 이론 같은 거 강의를 만약에 커리큘럼 지금 시기에 평상시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며칠 안 남은 시기에 이런 걸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이거 남들이 디스하는 게 아닌데 그런 건 평상시에 준비하시고요. 지금 시기엔 그거 하는 거 아니라고요. 지금은 지식이나 이론은 이미 과거에 여러분이 채워놨으니까 지금은 이거를 잘 출력하고 우리가 은행원의 핏에 맞는 태도로 말씀하시고 태도를 보이는 거, 활동하는 거 이걸 보여주셔야 돼요. 요거 이제 제가 그 재미나이에 영상 짤 찾아달라고 했는데 요거 이런 상황이에요. 어떤 회사인데 when you see people coming your work to job interviews 이렇게 있어요. 너네 회사에 면접 보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면접 보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 창문에 대고 지금 도망쳐 이렇게 하는 거죠. 약간 그런 거다. 그래서 만약 절대로 그렇게 준비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뭐 다른 데를 어디를 깐다 이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남은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꼭 저희 학원 수업을 듣지 않으시더라도 이런 약간 이론이나 지식을 채우는 데 시간을 쓰지 마시고요. 그거는 내가 쉴 때 그냥 한 번씩 찾아보는 거고 그거 말고 내가 태도적인 거, 근본적인 거, 본질적인 거, 내가 은행원의 핏에 맞아가는 요 모습을 준비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죠. 1차 면접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시기에 이제 우리는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본질. 그래서 내 모습이 이제 은행원에 얼마나 적절한가. 은행원. 이 시간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은행원에 맞는 태도라든지 모습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말하기 이런 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은행 영업점에 방문을 한번 해보셔서요. 은행원들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고 어떻게 말하고 어떤 느낌인지 어떻게 말하는지 이런 걸 꼭 보셔야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꼭 그걸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에 좀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이 같이 수업을 듣고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마지막 면접 가는 순간에는 약간 은행원을 좀 만들어 드리고 은행원처럼 모습을 이제 만드는 데 신경을 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막 거기 학원에 가면 뭐 기출문제를 주시나요? 물론 그러니까 말씀은 드릴 건데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이제 이런 게 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합격에 조금 더 빠르게 가까워지시려면 좀 이렇게 은행원의 본질에 맞는 거 요거를 채우는데 신경을 많이 쓰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금 이제 30분 동안 좀 잔소리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면접 유형 파악인데요. 국민은행이 이번에 어떤 면접을 보는지 요거 한번 같이 좀 보셔야겠죠. 이제 면접에 대한 건데 보시면은 이제 1차 면접 촬영. 여러분들은 이제 그 자소서를 쓰시느라 바빠서 이제 요걸 자세히 안 보셨겠지만 이제 보실만 합니다. 채용 공고에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채용 공고 이렇게 이미 있었습니다. 나중에 1차 면접은요 1박 2일 합숙 면접을 봅니다 이렇게 써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심층 면접 BI 면접이라고 하는데 요거 인성 면접입니다. 좀 빡센 인성 면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세일즈 면접 이거 금융상품 판매하는 거죠. 두 번째 토론 면접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 면접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덜 중요한 건데 팀빌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팀으로 뭔가 활동을 하고 하는 면접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AI 리터러시 이런 거는 뭐 시험 보는 거고, 탑시도 이제 시험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건 평상시에 이제 준비하는 영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을 5월 중순에 본다고 했었는데 아마 다음 이제 오늘 발표가 나면서 이제 일정이 나오겠지만 다음 주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다다음 주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신한은행 보는 친구들이랑 조금 신한은행 같이 보는 친구들이 면접 일정이 좀 가능하면 안 겹쳐서 조금 이렇게 둘 다 응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겹친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전도 은행들이 다 잘 돼서 그런 편이었는데 혹시 겹치면요. 꼭 연락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결국에는 여기에 A라는 은행에 보러 가게 됐잖아요. 국민은행 보러 가게 된다. 그러면요 겹치는 신한은행에 연락을 해서 일정이 안 돼서 면접 못 보러 갑니다 라고 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는 바꿔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거의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꼭 못 가더라도 얘기는 하고 못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할게요. 일단 낯설지가 않네? 어디서 본 것 같네? 라고 하는데요. 25년 하반기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번 요 유형별로 좀 중요한 것들 한번 해볼게요. 일단 면접 유형 파악하기인데요. 최근 면접 25년 하반기에 어떻게 봤나 요거 한번 볼게요. 보면요. 일단 이런 식으로 타임테이블이 되어 있었어요. 25년 하반기에는 일단 9시까지 연수원 강당에 이제 도착합니다. 일단 저도 이제 국민은행 출신이어서 여기가 너무 좀 그립지는 않은데 너무 약간 추억이 가득한 곳이죠. 연수원 이제 천안 연수원에 있습니다. 천안 연수원. 그래서 연수원에 도착하면요 보통 아마 뭐 안내는 드리겠지만 뭐 천안역에 도착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거기서부터 뭐 셔틀버스가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수원에 도착하면요 일단 강당에 다 보이게 됩니다. 대강당.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 조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A조다 그러면 A- 몇 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10명 정도가 한 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 10명이 계속 같이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다니면서 면접관도 보통은 두 분이 있어요. 보통은 두 분. 경우에 따라서 외부 면접관이 중간에 하나 포함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두 분이 있어서 이렇게 요 10명의 면접관 두 분 이렇게 같이 해서 토론도 보고 세일즈도 보고 이렇게 한다. 인성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하루 종일 활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전에는요. 요거는 이제 순서는 좀 바뀔 수 있어요. 왜냐면 조에 따라서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여기서 토론 보고 있으면 다른 조는 먼저 세일즈를 하고 있고 이럴 수 있으니까요. 일단 토론 면접. 요 속에 별 있는 건요. 조금 면접의 중요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중요한데요. 조금 더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여실하게 드러나는 거. 이런 게 이제 심층 면접입니다. 그래서 별 3개, 세일즈 면접 별 2개, 그다음에 토론 면접 별 1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론 면접이 진행됩니다. 토론 면접 이제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근데 토론 면접도요. 토론 왕을 뽑는 게 아닙니다. 하이에나처럼 물어뜯고 막 남을 밟아버리고 막 논리로 압살하고 그러시면 진짜 큰일 나요. 그러면 진짜 압살 당합니다. 내가 압살 당해요. 그래서 은행원처럼요. 조금 내가 할 말도 다 하면서요. 그렇지만 상대방을 좀 배려하는 태도 이런 거를 보여주시고 팀과 잘 어우러져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조금 이렇게 뭐라고 했지 막 이렇게 나서고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발언을 거의 안 해. 그러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겠죠. 내 역할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근데 내 역할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면 다른 사람의 기회를 뺏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탑시 시험은 보시는 거고, 중식 먹습니다. 면접관이랑 이제 같이 먹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10명에 면접관 2명이다 라고 하면은 12명이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면접관하고 같이 옆에 앉아서 먹잖아요. 면접관 앞에서 먹는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뻘쭘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더 이제 면접관하고 친하게 지내고 이제 말씀도 이렇게 궁금하지만 이렇게 뭔가 내가 궁금했던 질문들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시고요. 뭐 아마 어떤 거는 대답을 못 해드리지만 뭐 그거 빼고는 이제 말씀해 주세요 이런 거 할 겁니다. 뭐 그 면접관에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다든지 그 사람의 인적사항 이런 거 빼고는 다 그래도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약간 은행원 선배로서 인생 선배로서 대답은 다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너무 조금 드시지도 마세요. 왜냐면 하루 종일 면접이 있기 때문에 드시긴 드셔야 되네. 너무 많이 드지 마세요.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여학생이었는데요. 요런 그 식당에 이제 갔는데 은행 이제 그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하죠? 뷔페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급식 같은 건데 내가 원하는 만큼 퍼갈 수 있어요. 퍼갈 수 있고 일단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은행 그 연수원들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왜냐면 한 끼에 그 금액이 굉장히 높아요. 10,000원보다 훨씬 넘고 한 20,000원은 안 되고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급식으로 20,000원이면 진짜 푸짐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맛있는 반찬들이 많이 나옵니다. 영양사 선생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배고팠단 말이야.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가서 배고팠어. 근데 닭다리가 나온 거죠. 닭다리. 근데 너무 맛있는 닭다리가 나왔는데 이렇게 집었어요. 근데 여학생이었는데 너무 배가 고팠고 이거를 이제 그 2개, 3개 정도 집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내 뒤에 면접관이 바로 오고 있었고 내가 집고 나서 내 거에 식판에 내려놓고 나니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이게 뒤에 보니까 이거 아마 2개 집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 집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이거 2개 집어가면은 뒤에서 면접관이 보고서 나 이기적인 사람 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2개. 근데 내려놓자니 이게 좀 그렇잖아요.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2개를 갖고 면접관 앞에 가서 이제 먹었다고 해요. 먹었어. 제가 그래서 남기면 또 그렇지 않냐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2개 다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항상 이제 밥을 먹든 뭘 하든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침 시작부터 나중에 면접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버스에서 내릴 때까지 면접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긴장하셔서 내 모습 하나하나에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후에 이제 세일즈 면접. 요거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 금융상품 세일즈로 나왔었고요. 실제로 면접관이 앞에 앉으셔갖고 면접관 2명인데 그 중에 한 분이 고객 역할을 하시고 한 분은 관찰하시고 해서 실제로 은행원처럼 상담을 하면서 금융상품을 파는 거. 요것도 뒤에서 얘기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심층 면접입니다. 요게 이제 면접 중에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인성 면접입니다. 이렇게 차례로 앉아갖고 질문을 하고요. 대답을 하고요. 근데 심층 면접이라는 거는 왜 심층이요? 조금 더 파겠다라는 거잖아요. 좀 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고요. 살짝 압박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면접이 끝나고 나면요. 석식. 여러분들 알죠? 우리 믿어도 되겠죠? 이거 중식 석식 알죠? 요즘에 이제 문해력이 많이 떨어지는 시대여서 약간 중식 석식 모르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금융권을 지원하는 국민은행에 지원하는 그리고 필기시험 합격한 훌륭한 지원자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중식 석식 맛있게 드시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가를 한다든지 레크레이션 같은 걸 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꼭 요가는 아니고요. 레크레이션 같은 거 불러갖고 뭔가 여러분들께도 단합할 수 있고 뭔가 같이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시간 아니면 게임 같은 거 이런 걸 할 겁니다. 그냥 즐겨주시면 돼요. 근데 이때도 이제 같이 화합해서 이제 좀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치맥 타임은 과거에는 조금 이 조별로 막 했었는데요. 작년 보니까 그 방에 돌아가서 그 방 사람들이랑 먹어요. 그러니까 방 사람들은 이 같은 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 사람들이랑 먹는데 연수원이 보통 저도 연수원에 생활을 했는데 그 3인 1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가 3개 있고 화장실도 2개 있고 되게 커요. 나름대로 괜찮은데 화장대도 2개 있고 근데 이제 실제로 거기를 3명을 주느냐 좀 그랬었거든요. 2명을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작년에 보니까 진짜 3명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3인 1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소는 괜찮다. 그리고 화장실도 2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사람들이랑 이제 치맥 먹고서 하루를 마무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튿날은요 조금 신기하게 보통 합숙 면접을 하면은 굉장히 빡빡하게 채워놓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통 요 날 오전에 무슨 팀 PT 같은 거 발표 이런 거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못 자고 막 그런 거 하느라 바쁘거든요. 국민은행은 근데 좀 그렇지 않습니다. 좀 착한 은행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좀 배려를 해서 이 1일차에 거의 모든 평가를 다 끝내고 2일차에는 팀빌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팀으로 뭔가 활동하고 프로젝트 같은 걸 하는 그런 면접을 넣어놨어요. 근데 사실 면접이라고는 하지만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도 분위기에 잘 타셔서 그 속에 녹아드시고 같이 재밌게 하다 보면은 넘어가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체육 활동 같은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 오늘 발표가 나시면 거기에 뭐 체육복이나 운동화 갖고 오세요라고 하면 체육 활동이 될 거고요. 그런 게 아니더라도 같이 퀴즈를 푼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때 트렌드에 맞는 외부 아웃소싱 업체를 불러갖고 그런 걸 많이 할 겁니다. 뭐 문제적 남자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퀴즈 같은 걸 풀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은행 면접을 되게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인사부에서도 일했던 적도 있고 하니까 실제로 저는 이 면접을 체험을 되게 많이 했는데 보면은 이런 거 많이 해요. 이것도 뭐 그때그때 이제 유행에 따라 다른데 이런 거 있죠. 팀별로 막 파이프 아세요? 이렇게 약간 파이프가 이렇게 반쯤 파이프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로 그러니까 도미노처럼 이렇게 공 같은 걸 막 떨어뜨려서 끝까지 저기까지 도착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10명이 이거를 인간 파이프처럼 하고 이렇게 탁탁탁탁 해갖고 막 저기까지 가서 이제 뭐 공이 들어가게끔 하는 뭐 그런 거 할 때도 있고요. 제일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이제 입행할 적에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 이런 거 있어요.
그 그때 이제 막 무한도전 이런 거에 굉장히 옛날이죠. 너무 제가 틀 같은 얘기인데 영포티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40대가 막 되었거든요. 그녀는 그 무한도전 같은 게 인기였고 그때 약간 그 로잉머신 그 노젓는 거 있잖아요. 이거 로잉머신 그 조정 그게 유행했어요. 그래서 하나은행이 딱 갔는데 이 시간이 그거였어요. 팀끼리 같이 이거 노젓는 거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 명이 이렇게 같이 동시에 하거든요. 그런 걸 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이 뭐 밖에 나가서 뭔가를 뭐 해갖고 막 물 같은 거 뭐 어디다가 이렇게 하기, 막 퍼즐 같은 거랑 몸 같이 쓰는 거 이런 것도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뭐 철사같이 이렇게 철사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뭐 정글짐처럼 이렇게 칸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뭐 12개라고 해볼게요. 뭐 지금은 이제 10명이니까 또 다르겠지만 여기에 각각 한 명씩 이걸 통과하게 만들기. 근데 막 여기 들어가려면은 막 사람 이렇게 들어서 막 옮겨야 되고 뭐 그런 것들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팀이 같이 친해지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체육일 수도 있고 퀴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코로나 때는 이런 게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여러 가지 그런 퀴즈나 이런 걸 했다. 사실은 되게 부담이 없어요. 그 속에 부담은 갖고 당연히 하겠지만 면접관이 그냥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고 같이 잘 어우러져서 특별한 그런 불안한 그런 트러블 없이 하고 계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저희 그 시간이 많이 없긴 하지만 간단하게 그 면접 유형별로 조금 주의사항 같은 거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심층 면접 BI 면접입니다. BI 면접이라는 건요 은행원에 적합한 지원자인지 직접 이제 인성 면접으로 대면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죠. 모든 면접 중에 가장 중요하고요. 면접관이 궁금한 부분을 물어보고 답변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지원자를 평가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론 같은 경우에는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면접관이 그냥 바로 꽂아서 물어보죠. 그 강점이 뭡니까? 약점이 뭡니까? 이런 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원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면접관이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내가 잘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면접보다요 그 사람의 경험을 이제 확인합니다. 그게 이제 심층 면접이고 BI 면접입니다.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멋지고 추상적인 답변만 하는 경우에는요 그 털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럭저럭 그냥 멋진 답변 있잖아요. 별로 의미는 없는데 뭐 인재상 같은 걸 보고서 저는 이게 뭐 이게 제 뭐 좌우명입니다. 아니면 뭐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바로 질문이 다시 들어옵니다. 왜 그런 사람입니까? 그 경험했을 적에 어땠습니까? 그 경험했을 적에 이런 적에는 없었나요? 아니면은 왜 그때 그렇게 했죠? 라는 식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실제로 그러지 않았는데 뭔가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그냥 대충 말한 거에 대해서는 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별로 생각 없이 말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무엇보다 진솔하고 나의 고민한 흔적이 있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겠죠. 왜 금융권인지, 그 중에서도 왜 은행인지, 그 중에서도 왜 국민은행인지, 요거에 대해서 지금 남은 날 동안 계속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없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한 그 흔적이 있어야지 그게 진솔한 답변이 되고요. 그런 사람이 좋아할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세일즈 면접 별 2개짜리죠. 은행원에 이제 세일즈에 적합한지 이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일즈를 잘하시는 분들, 영업을 잘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중고차를 판다든지, 아니면은 보험을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홈쇼핑의 쇼호스트 분들, 텐션 굉장히 높죠. 그리고 판매 굉장히 잘하겠죠. 영업 왕일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세일즈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행원처럼 차분하게 불완전 판매를 하지 않고 완전 판매를 하기 위해서 설명할 것들 다 설명하면서 고객과 소통하고 고객의 궁금한 점이 뭔지 파악을 하고 공감을 하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은행원처럼 판매를 하는지 이게 제일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제 상품을 세일즈하는 롤플레잉을 해요.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금융상품을 세일즈합니다. 이거를 그냥 일반 그냥 물건, 뭐 핸드폰 팔고 이런 거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국민은행은 최근에 금융상품을 세일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원하고 이제 어울리는지 요거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펀드 공부하고 뭐 이래서 뭐 파생상품 공부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거는 조금만 하시고요. 이 나의 모습을 좀 신경 쓰시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중요도 2개 써있고요. 금융상품 세일즈를 이제 해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겠죠. 뭐 현직자가 아니면. 그래서 지원자들이 이제 느끼는 난이도는 높은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출상품 보시면요. 예금, 적금, 카드, 신탁, 보험, 대출. 최근에 이제 어려운 것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전혀 걱정하실 거 없다고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카드라든지 뭐 체크카드 이런 거 상품 안내장 보면 좀 더 편하시겠죠?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고 적금이나 예금 나왔으면 좀 더 편하겠는데 신탁, 보험, 대출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펀드도 자주 나오죠. 펀드. 예를 들어서 펀드 상품이 나왔다. 실제로 만약 펀드를 제대로 판다라고 하면요. 고객의 위험 성향부터 파악을 해갖고 위험 성향 평가하는 게 있어요. 그거 설문조사를 해갖고 그거부터 시작했고 제대로 판다라고 하면 40분 걸립니다.
그냥 그 매뉴얼에 맞게 정석대로 판다라고 하면 40분이 걸린다고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상품이 어려워도요,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건 쉽습니다. 그래서 뭐 상관없어요. 예금을 팔든 적금을 팔든 카드를 팔든 신탁을 팔든 보험을 팔든 대출을 팔든 어차피 우리는 똑같이 은행원처럼 팔 거예요. 아예 이렇게 제가 요거만큼은 스크립트를 드릴 거예요. 수업 시간에 스크립트를 드릴 건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은행원처럼 연습을 하고, 우리는 요걸 파냐 못 파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 정해진 시간 내에 요건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요 상품 안내장을 보고서 요거 중요하다고 했지? 라고 해서 뽑아와서 여러분들이 그걸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역시 요거를 뭐 우대금리가 몇 프로인지, 어떤 뭐 할인 혜택이 있는지, 요거를 누가 더 상세하게 알고 설명하냐,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 상품을 판매하는 모습이 진짜 은행원에 걸맞나? 이렇게 공감도 잘 해주시고, 눈 맞춤도 잘 하시고, 이렇게 제스처도 잘 쓰시면서, 목소리도 당당하시고, 혹시 당황스러운 질문을 했을 적에도 맡기지 않고 잘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지, 그런 태도라든지 목소리, 눈빛, 이런 걸 본다고요. 그래서 은행원처럼 판매를 하고 있는가, 요걸 보는 거지, 누가 더 그 특정 상품에다 더 박사님처럼 잘하나,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여기 써있죠. 실제로 상품에 대한 지식이 많은 지원자를 뽑는가? 절대 아니다. 여기 써놨죠. 그래서 절대 상품 공부만 하느라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내 모습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수업 시간을 많이 해볼 겁니다. 상품 판매에 성공하였는지 중요한가? 절대 아닙니다. 약간 그 승부욕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해요. 실제로 뭐 토론도 그렇고요. 토론에서도 이긴 팀한테 조금 더 가점을 드리겠습니다. 상품을 판매를 성공하시면 조금 더 가점을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면접관이 막 잘 응해주지 않아요. 막 예를 들어 카드 판매하는 건데, 고객님 오늘 카드 발급하러 오셨죠? 라고 하면 아닌데요? 막 이럴 거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공감하고 어떻게 잘 설명을 하고 어떻게 눈을 잘 맞추고 어떻게 말을 잘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은행원처럼 세일즈를 잘 하고 있는지, 요게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만큼은 제가 제 수업 시간에는 금융상품 세일즈와 관련된 스크립트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거죠. KB국민은행의 자랑스러운 이제 또 그 신입행원이었고, 연수원 기준 그 탑 10 안에 든 그 굉장히 그 스탠다드한 그 모범적인 답안입니다. 그래서 약간 연수원 기준으로 100%가 아니라 한 70%, 60% 정도만 해도 저는 훌륭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해서 이제 인사하는 거, 벨 누르고서 띵동 몇 번 고객님 몇 번 창구로 와주세요라고 해서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했고, 고객님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라고 해서 이제 그 응대하는 방식들, 이런 거에 대한 표준적인 매뉴얼을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서 일단 입에 좀 그걸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입에 내가 이게 잘 붙게 되면은 일단은 그 대사는 이미 어느 정도 있으니까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 아니까 내 모습에 신경을 더 잘 쓸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제시를 해줄 겁니다. 제 수업 시간엔. 그다음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역시 은행원다운 태도, 모습, 표정, 소통, 고객과의 공감, 이런 게 중요하다. 절대 하시면 안 될 거, 펀드 막 파는 거, 그 다음에 신탁 막 파는 거, 보험, 대출 이런 거 파는 거.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뭐 수업이나 이런 거 뭐 비방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닌데, 혹시라도 너무 많은 시간에 이런 내용적인 거, 지식적인 거, 금융상품 공부 이런 거에 쓰고 있다면 그런 거는 좀 줄이자. 그런 건 줄이고 내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자.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아까 인성 면접도 마찬가지고요, 세일즈 면접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 할 적에 동영상을 찍을 겁니다. 내 모습이 잘 보일 수 있게 동영상을 핸드폰으로 찍어드려서 돌아가셔서 그걸 보고서 내 모습을 피드백하는 게 제 수업 때 가는 숙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 모습을 좀 잘 보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혼자서 스터디를 하시더라도, 친구들하고 하시더라도 내 모습을 꼭 촬영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내 모습을 처음 보면요, 엄청 뚝딱거리고 조금 막 그 오글거리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면접장에서 뚝딱거린다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 거 보시면 토론 면접입니다. 토론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은행원처럼 토론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토론으로 막 상대방을 압살하고 논리적으로 막 말하고 토론 왕이 되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그 조직 속에서 같이 토론하고 대화를 나누고 회의를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조언들과 함께 찬반 토론, 토의하는 상황을 제시할 겁니다. 작년에는 일단 찬반 토론이었어요. 근데 혹시 토의라고 하면 그런 거겠죠. 찬반이 아니라 이제 공통으로 뭔가 토의를 해서 새로운 솔루션을 제출하는 거,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으로서 토론이라고 나온 걸로 봐서는 이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이제 토론을 진행하고요, 사람들 속의 지원자 모습을 이제 확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뭐 자료 같은 걸 줘요. 그래서 주고서 뭐 자료 한 15분 이렇게 주고서 20분 동안 토론하세요, 이런 식으로 주거든요. 그러고서 아예 개입을 안 해요. 면접관 이게 보고만 있어요. 보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찬반을 나누든 뭐 사회자를 누굴 쓰든 말든 이런 거를 다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론 왕을 뽑는 자리가 아니다, 요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서로 배려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토론 자세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은행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쿠셔너라고 하죠. 쿠셔너.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좀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 말만 하면은 어떤 지원자님의 말씀 우선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서 막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거기 빼고 나머지 은행들은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 번 정도는 한번 해보세요. 근데 말끝마다 이렇게 다들 하잖아요. 그럼 면접관이 바로 이제 개입을 원래 안 하다가도 우리 이제 그거는 빼고 말합시다. 너무 계속 말하게 되니까 그거는 빼고 말합시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두 번은 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서로 배려하고 상대방 존중하자. 토론 주제에 대해서 공부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말고, 이것도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지식적인 거 채우지 말자고 했잖아요. 토론도요 어떤 주제가 나왔을 적에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과거의 여러분들이, 은주생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를 하신 상태일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6개월 동안 공부를 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저희 단톡방에도 오픈카톡방에도 들어와 있잖아요. 혹시 안 들어와 있으면은 요거 카카오톡 오픈카톡에 알려드릴게요. 오픈카톡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미리 은행에 이제 미리 들어가자라는 뜻이요. 그리고 이제 입장 코드는 2023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저도 있고 우리 그 미스터 뱅 선생님이 맨날 기사 금융권 관련된 거, 그다음 경제 관련된 기사를 선별해서 올려주세요. 근데 그것만 계속 잘 보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요 이 토론 주제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토론 주제가 금융에 대한 것도 나오긴 하는데요. 여기 보셨죠? 네, 미리은행 2023. 그 주제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는 게 금융에 대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그냥 시사 이슈 같은 게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토론 주제에 대해서 아예 모르면은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누가 지식이 많은가를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시사평론가 이런 걸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알만한 큰 이슈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 주제를 냅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하면 보통은 읽을 거리를 줍니다. 기사든 뭐 통계 자료든 막 줍니다. 그러고서 이제 토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이거에 시간을 많이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난 좀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서 많이 알려드리는 뭐 채널 유튜브 채널 몇 개가 있는데요. 슈카월드 이거 되게 재밌거든요. 요거 그다음에 저희 그 한경에서 이제 하는 건데 청소년 경제신문 생글생글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주제 코너인데 시사 이슈 찬반 토론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두 개 들어가서 보세요. 여기서도 시사 이슈 같은 거 잘 다루고 있고요. 슈카월드에서도 경제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면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평상시에 저희 경제신문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는 자료이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나 당연히 아는 건데 심지어 조금만 어렵다면 읽을 거리 줘서 더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여기에 대해서 그 시간을 쓰지 마세요.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쓰지 마시고 쉴 때 이런 거 그냥 찾아보는 거예요. 슈카월드 재밌잖아요. 그냥 보는 거고 시사 이슈 찬반 토론 검색해서 그냥 보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날 미래은행방에 올라오는 기사 보시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 막 논리적인 주장 이런 거보다 토론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사실 토론하는 그 내용을 그렇게 많이 듣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막 진짜 어떤 사람이 발표를 했는데 막 진짜 말도 안 되게 참신한 의견을 냈어. 와 대박, 저런 걸 낼 수 있다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계속 찬반이 왔다 갔다 하고요. 대부분의 주제는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같은 편인데 앞에서 말을 하는 사람이 다 말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점 나중에 말이 도는 경우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 말이 돌 적에 말씀하시는 모습, 태도 이거를 은행원처럼 은행원에 적합하게 잘 보여주시면 그 사람이 합격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팀빌딩 프로그램. 팀빌딩 프로그램은요 여러 명의 팀원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이제 시켜서요 체육활동, 퀴즈 이런 거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나도 모르게 잘 빠져들어서 이제 같이 함께 열심히 하다 보면은 팀워크 속에서 이제 잘 이렇게 즐기다 보면은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튀지 말고 잘 속해서 열심히 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수업 시간에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수업에 대해서 원래는 홍보 영상이기도 했는데 진짜 약간 어드바이스 여러분한테 주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그것들 말씀드리느라 이제 조금 시간이 많이 갔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 끝장 취업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추천인 겁니다. 상반기 KB 국민은행 1차 면접 끝장내기입니다. 근데 요게 빠졌네요. 저희는요 2일 안에 끝장냅니다. 이틀 동안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저희 학원의 선생님은 이렇게 3명이에요. 이번에 국민은행을 강의하시는 선생님 3명이고요. 일단 미스터 백 선생님 너무 유명하시죠. 그래서 워낙 그 은행 취업의 끝판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최근에 이제 재밌는 스시거를 봤는데 살아있는 전설이었어요. 선생님 그 어떤 학생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막 진짜 레전드 거의 그 운동선수처럼 리빙 레전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미스터 뱅 선생님, 왜냐면 저도 14년 전에 미스터 뱅 선생님 수업을 듣고서 합격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 김인혜 선생님, 그다음에 강선 선생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은 워낙 오랫동안 이제 강의를 하셔갖고 이렇게 유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도요. 저는 이제 모든 은행 다 합격을 해봤고, 특히나 이제 국민은행에서 공채로 결국에는 선택을 해서 들어갔던 거고, 또 하나은행에서 인사부에서도 일해봤고요. 저는 이제 세무사학기도 해서 금융자격증 강의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강선 선생님은요, 은행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셨었고, PB 팀장도 해보셨어요. 그래서 약간 PB 업무라든지 이런 쪽에 가고 싶은 친구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물론 PB 업무 하신 거 아니에요. 인사부 업무도 하시고 여러 업무를 다 돌아보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두 명은 이제 남자인데 여기는 여성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또 그런 수업을 좋아하시는 친구들은 많이 선택을 하고 있고요. 저희 세 명이 이제 반을 하나씩 만들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 괜찮아요. 다 괜찮습니다. 제가 제일 젊고 이제 열정 넘치는 선생님인데 여기 진짜 리빙 레전드 여기에 여성 선생님인데 굉장히 세심하고 시고 작년에 합격자를 제일 많이 내신 분. 그래서 다 누굴 선택해도 괜찮다. 일정 보시고 맞춰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수업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룹반이 있고요.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대1 수업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그룹반은요 이렇게 있습니다. 8시간이고요. 이틀 동안 합니다. 4시간, 4시간에서 이틀 동안 완성이 되고 8시간이다. 그 다음에 가격이 보통 40만 원이나 48만 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선생님마다 좀 가격이 달라서 수업 일정에 따라서 이게 조금 차등이 있다. 수업 과정은요 저희가 실제로 면접에서 보는 것들 모두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세일즈 면접, 토론 면접, 심층 면접 다 해볼 겁니다. 다 해볼 거고, 그 다음에 그 팀빌딩 면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해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틀 동안 4시간, 4시간 이렇게 해서 할 거고, 저희는 정원이 6명입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이제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패키지반인데요. 일단 그룹반을 하시면서 추가로 나는 그룹반이 다 끝난 다음에 선생님하고 1대1 수업을 2시간 해보겠다. 추가로 해보겠다. 라는 그냥 그런 옵션이에요. 그래서 19만 원이 추가되면은, 근데 제가 선생님인데 이런 막 돈 얘기하는 게 너무 항상 부끄럽고 좀 민망하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막내니까. 그래서 이렇게 19만 원이 추가되면 요 패키지가 있어요. 근데 요게 조금 해자 패키지입니다. 해자 패키지. 왜냐면은 원래 1대1 수업은요 저희 학원에서 이제 수업 정가가 18만 원 정도 합니다. 뭐 여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2시간 하면 얼마예요? 36만 원이잖아요. 근데 요거는요 1대1 수업을 다 한 다음에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요거를 이제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9만 원만 추가했는데 거의 1시간 가격에 2시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효율은요 2시간보다 엄청날 겁니다. 왜냐면 같이 그룹반을 하고서 이미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처음부터 시작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녹아드는 내 모습을 보고 선생님이 이미 나를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나도 알고 선생님도 알고 있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요 2시간을 쓰는 거기 때문에 거의 실제로 그 효율은 뭐 3시간, 4시간 이상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선택하시던지 요거까지 나는 해보겠다. 좀 시간이나 경제적 여유가 된다 그러면 요거 강추입니다. 이렇게 요것도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약간 선생님하고 이제 일정을 정하는 건데 이 강의료가 이게 좀 해자 옵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요 1대1 수업 신청입니다. 요건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문의를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데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보통 이제 보시는 금융일반 그 UB 전형 이런 분들이 L1이에요. 근데 L0 전형 분들도 있거든요. ESG라든지 보훈 전형 분들, 그런 분들은 실제로 보면은 그 면접을 다 보진 않죠. 그래서 세일즈, 토론, 심층을 일반 전형은 다 보는데 여러분들은 그 중에 일부만 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세일즈랑 BI 면접 정도 보실 텐데 그리고 합숙이 아니라 하루 만에 보는 그런 면접을 보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대1 면접을 신청하셔갖고 사람에 맞게 몇 시간이 필요한지는 그 학생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학원으로 문의를 주시면 그 일정을 잡아드리면서 학생은 몇 시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는 걸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려의 말씀, 당부의 말씀 드리자면 조금 내성적인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 이렇게 6명이면은 좀 소수정이긴 한데 그래도 남들 앞에서 뭔가 말하고 뭐 이렇게 막 토론하고 막 세일즈하고 이게 너무 부끄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부끄러운 게 낫지 면접장에서 부끄러우면 진짜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쪽 하시고요.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요까지 이용해서 더 하시거나 아니면 뭐 또 추가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쪽에 오셔갖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선생님이 당연히 훌륭하게 가르쳐 주시고 저도 이제 멱살 잡고 캐리를 할 거예요. 할 건데 선생님의 모습만 보고서 뭔가 성장하고 느끼는 것도 있지만요.
여기 오시면 다른 5명의 지원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목소리가 크신 분도 있고 작으신 분도 있고 활발하신 분도 있고 내성적이신 분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 간의 비교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건 되게 잘하는데 저 친구가 저건 되게 잘하는구나, 저거 닮고 싶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그룹반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꼭 요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걸 선택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경우 있어요. 지방에 계셔갖고 조금 이제 저희는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 사당역에 있거든요. 4호선, 2호선 사당역. 그래서 요거를 오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가능하시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1대1로 해서 줌이라든지 비대면을 통해서 수업을 하시기도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번 오셔서 같이 다른 친구들을 보고 선생님을 보고 조금 직접 여기서 소통하면서 한번 하시면 가장 그 효과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저희는 전국에서 많이 오세요. 그래서 면접을 앞두고 최근에는 어디서 오셨었죠? 부산에서도 많이 오시고요, 광주에서도 오시고 대구에서도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하루 오셔갖고 하루 숙박하시면서 근처에서 친구네 집이나 친척 집에서 자면서 수업을 이틀 동안 듣고서 내려가셨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 친구들이 다 너무 좋아했고요. 분명히 많은 걸 얻었다라는 후기가 있었고 합격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적에 직업을 선택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물론 배우자 선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꿈과 관련된 직업, 특히나 이제 내가 조금이라도 원하는 은행 그리고 원하는 회사에 갈 수 있는 기회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진다면 요거는 시간과 조금 내 몸이 필요하지만 한번 그래 투자하셔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셔갖고 대면 수업을 꼭 하시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 한번 오셔서 얼굴을 보고 말씀드리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학원에 이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일단 요 커리큘럼인데요. 제 거 커리큘럼이네요. 선생님마다 조금씩 순서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다 이제 순서는 다르지만 같은 저희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고 내용을 공유하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을 들으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저는 첫 번째 날에 약간 인성 면접합니다. PI 면접. 그래서 저는 조금 친해지기 전에 이걸 하는 편이어서 실전같이 조금 긴장된 상태에서 하는 걸 좋아해서 인성 면접을 먼저 하고요. 인성 면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동영상을 촬영해 드립니다. 하면서 그러고서 일단 한 번 했으면은 피드백을 드리겠죠. 제가 피드백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잘하는구나, 이거 못하는구나, 이거 고쳐야겠다 라는 걸 일단 생각을 하시고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한 번 할 겁니다. 2차 면접. 2차 면접을 하고서 또 영상을 찍어 드릴 거고 또 피드백을 드릴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궁금한 것들 다 해결을 해 드릴 거고 집에 가셔서 이 영상을 보고 오시는 게 숙제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제 피드백을 주시는 거고 나 면접 영상 봤더니 어떻더라, 진짜 잘하더라, 진짜 못하더라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 이튿날에는요 토론 면접 그리고 세일즈 면접 할 겁니다. 토론 면접 한번 하면서 영상 한번 찍어볼 거고요. 세일즈 면접 하면서 역시 영상을 찍어볼 겁니다. 굉장히 빡빡하고 굉장히 빡센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 내에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빡셉니다.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면접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하셔갖고 잘 하실 거고 분명히 도움이 되셨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합격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서영 선생님이라든지 미스터 뱅 선생님도 다 커리큘럼은 비슷합니다. 저랑은 그 첫째 날, 둘째 날 커리큘럼이 조금 다를 거예요. 근데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내용 자체는 모든 걸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제가 이제 목금 5월 7일, 5월 8일 어버이날에 이제 이거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겠네. 그 다음에 이제 9일, 10일 요거는 이제 또 주말반이죠. 강서영 선생님반. 그래서 주말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 현직자분들은 요거 아마 들으셔야 될 테고 그 다음에 11일, 10일 요거 월화 이렇게 미스터 뱅 선생님 수업이 있으니까 내 일정에 맞는 거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나면요, 이 영상 보시고 이제 연락을 주시겠지만 굉장히 이게 좀 실시간으로 마감이 잘 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일단 들을까 말까 고민 만약 하고 있다면 일단 학원에 전화해서 내 일정이 되는 반에 마감이 안 되는지를 일단 확인하세요. 그래서 자녀 좌석이 있는지 보시고 그거 일단 그거를 확보하신 후에 이제 뭔가 선택을 하시는 게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수강생 혜택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시면은 일단 이런 거 있습니다. 수업 전 인강자료부터 이렇게 있네요. 이거 6번에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사실 은행에 들어오면 PB가 되고 싶습니다, 기업금융 하고 싶습니다, RM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 아니면 어떤 직무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은행에서 이제 저희가 일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인강을 좀 직무 관련된 인강을 만들어 놨어요. 요거는 강의를 수강 신청하시면 누구나 다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요걸 보고 오시고 수업 전에 보고 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워낙 합격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합격자긴 하지만 이제 실제로 지금 현직자 일하고 계신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멘토링 전화 연결해줘서 뭔가 궁금한 거 물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시간이 되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수업 전에 사전 과제 같은 거 드릴 겁니다. 면접 때 이런 질문들 많이 물어보더라 라는 것들 이렇게 한번 드릴 겁니다. 그래서 면접이 처음이시거나 이제 취준이 처음이신 분들은 이걸 보시면은 아 이런 질문에도 나 한번 대답해봐야지라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겁니다. 이거 한번 받으시면은 한번 어떻게 대답할지 생각해 보시고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저희 미래은행 단톡방에서 요거 항상 매일매일 올려드리잖아요. 그거를 다 정리해서 2026년 상반기 경제 뉴스, 그 다음에 은행권, 금융권 뉴스 이런 거 정리한 거 약 한 150페이지 분량 저희 지금 5달치, 6달치잖아요. 요거를 드릴 겁니다. 요거 보시면요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시간을 들여서 보실 건 아니고 이렇게 슥슥슥 보시면은 다 아실 거니까 요거는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 수업 시간에 더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수강 후에 실제 면접일까지 선생님하고 계속적으로 연락하면서 피드백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거나 또 힘들 적에 연락을 주시면 또 뭔가 드릴 거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은행 면접 관련돼서 금융지식 인강 이것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그 뱅 선생님이 찍어 놓으셨는데 금융지식 관련해서 인강 요거 1시간짜리 요거 드릴 겁니다. 요것도 한번 보고 오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면접반을 하고서 이 면접반에서 이제 친구들끼리 시간이 잘 맞아서 밖에 나가서도 당연히 스터디 하실 수 있지만 혹시 이 사람들끼리 시간이 맞는다 라고 하면은 학원 내에서 강의실에 허락하는 하에 요거 그 하는 이거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하반기에 작년 하반기죠. 국민은행 합격자들 이렇게 연락 온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워낙 저희가 그 수강생도 많고요. 합격자도 많습니다. 그냥 그 네이버에서 저도 있지만 미스터 뱅 선생님을 쳐보시면 너무너무 유명할 겁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작년에 저희가 여기 학원을 개원했는데 그 전에 이제 다른 데가 있었거든요. 다른 데 있을 적엔 그 학원 1등입니다. 근데 저희 3명이 이제 여기 오는 순간 여기가 이제 1등이죠.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제일 최고의 학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조금 부끄럽네요. 부끄럽지만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래서 명불허전 저희가 금융권 합격자가 정말 많고요. 여기 매년이라고 써있는데 매년이 아니라 거의 한 시즌마다 100명 이상씩은 합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적 합격생도 여기 1600명이라고 써있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한 4년 전 이렇게 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2000명도 사실 훨씬 넘었을 겁니다. 저도 뭐 미스터 뱅 선생님 수업을 듣고서 합격했으니까요. 그냥 네이버에 미스터 뱅을 쳐봐도 이제 너무 많고요. 이제 그 다른 학원들도 이제 저희 예전에 저희가 있었던 그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광고하는 경우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괘씸하지만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들한테도 물어봐도 이제 저희는 알 테니까 믿고 오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여러분의 이제 빠른 최종 합격. 그러니까 최종 합격도 너무 당연히 좋은데요. 그거를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한 시즌이라도 1년이라도 더 빠르게 요거를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하니까요. 너무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금융권 특히나 은행권의 상반기 조금 채용이 조금 끝나고 있어요. 끝나간다라는 게 새로 뜨지는 좀 않고 있고 뭐 우리은행이 뜨면 뜨겠지만 지금 국민은행이 거의 마지막 1차 면접 이제 기회일 텐데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여러 개가 잘 되고 있는 사람도 되게 불안해요. 근데 나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한 줄 타기 하고 있는데 괜찮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도요. 일단은 지금 당장은 상반기에 집중해서 요거 하나에 집중합시다. 특히 국민은행에 집중합시다. 왜냐면요 여러 군데 합격해도요 결국 한 군데밖에 못 가요. 몸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번 상반기 시즌 잘 만들어서요 이번 상반기에 꼭 최종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합격을 특히나 빠른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